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K방산, 한국방산의 대박 스타트가 바로 폴란드인데, K9 자주포가 정말 그 첫 스타트를 끊고 있죠. 이 K9 자주포가 지금 초도불량해서 72대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방에 있는 최강의 사단인 16사단은 K9으로 완편됐고, 그리고 그 이선에 우리로 치면 이제 수도방위 사단이라고 봐야 되는 18사단, 여기 전차는 이제 M1 에이브람스 전차예요. 그 18기계화 사단에 이 K9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했고, 이 18사단은 이 K9으로 첫 실사격 훈련 겸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기쁨에 차서 자기들 부대 홈페이지에 완전히 K9 사진으로 도배를 했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림팩 훈련에서 SM-6를 이 함대공 미사일이죠. 이걸 공대공으로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 첫 번째 공개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브라질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한다. 그런데 기존의 미사일 강국은 다 제외하고 중국과 인도가 경쟁한다 라는 희한한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이번 림팩 훈련에 SM-6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으로 개조한 XAIM-174B 미사일 탑재 슈퍼호넷 전투기를 처음으로 공식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사실상 주력 전투함인 그레마시치급 초계함에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이 통합됐다는 소식입니다. 2500톤급 초계함의 무장치고는 대단히 과한 무장인데, 이 초계함은 무려 8발의 지르콘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라토스가 SQ-58A 발키리를 최저 비용으로 제작하기 위해 랜딩 기어를 없애버렸습니다. KTLS라고 부르는 다회용 발사기를 개발해 발키리와 통합한 것인데, 값비싼 로켓의 지원 없이도 일반 활주로 해서 랜딩 기어 없는 발키리의 발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MQ-9 리퍼 무인 공격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신형 전자전 포드를 개발해 배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포드 제작사인 제너럴 아토믹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포드는 리퍼를 적의 레이더로부터 어느 정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 비스텔스 항공기인 리퍼에 어떻게 스텔스 능력을 부여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신형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 기존 유명 메이커는 전부 배제하고 인도와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 후보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장비가 선정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슈퍼호넷 전투기 양쪽에 꽤 덩치가 큰 미사일이 달려 있습니다. 파란색 띠를 두른 것으로 봐서 지금 개발 중인 훈련탄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함대공 미사일인 SM-6예요. 배에서 수직 발사기로 쏘죠. 그랬을 때 사거리가 370km. 배에서 쏘면 당연히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속도의 가속 이런 거 없이 그냥 속도 제로 상태에서 가속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사거리 손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70km 날아가는 미사일이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걸 비행기에서 쏜다. 그러면 이 비행기 고도만큼 중력을 거슬러 솟구쳐 올라가는 그 에너지 손실 없고, 또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속도가 있죠. 여기에 따른 그 관성이 또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500km 이상, 그래서 600km는 너끈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미사일이 되었어요. 이걸 이제 공대공으로 쏘겠다. 자, 그러면 슈퍼호넷이 미 해군 항공모함의 절반의 전력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절반은 이제 앞으로 F-35가 하고, 여기서 이 SM-6를 딱 달고 나가서 초계를 하고, 그리고 조기경보기 E-2D가 계속 초계를 하면서 적이 온다. 그러면 E-2D가 이 적을 타겟팅 해주고, 이 슈퍼호넷은 미사일만 쏴주고, 그러면 600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슈퍼호넷이 진출해 있는 이
해당 어떤 공격에서부터 다시 600km까지 방공권이 되는 겁니다. 미 해군 항모의 방공 권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중국이 미 해군의 상대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전투기나 이 항공기로는 미 해군 항모를 공격할 수 없게 돼요. 왜? 워낙 이런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가 뭐 300km 사거리, 또 러시아가 뭐 R-37, R-39 그래가지고 최대 400km 그러는데 400km 날아가는 건 그 누구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SM-6는 370km 함대공으로 날아가는 거 다 알고 있죠. 또 봤고. 그래서 600km나 날려보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정밀하고 성능 좋은 공대공 미사일을 갖게 되는 미 해군의 방공 능력,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F-15EX에서도 당연히 다 장착이 되죠. 그러면 우리 한국 공군의 F-15K도 EX 버전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텐데 우리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기대가 큽니다. 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전용으로 만든 그레마시치급입니다. 이게 스트레구시급 초계함의 확대 개량형인데 2,500톤이에요. 2,500톤인데 이렇게 사면이 아니고 3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지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 하나의 면이 90도를 보는데 이건 이제 120도를 본다 이거겠죠. 그래서 3면 고정형에서 360도를 실시간 전방향 탐지할 수 있고, 이것도 S밴드, X밴드의 듀얼 밴드, 그러니까 2,500톤의 어마어마한 그런 센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거리 20km짜리 함대공 미사일 16발, 그리고 이제 이 UKSK라고 하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을 하는데 이거 8셀, 여기에 칼리브르, 야혼트, 그리고 지르콘 등 원하는 대로 갖다 꽂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태평양 함대에 지르콘을 갖다 꽂겠다, 이렇게 하고 태평양 함대는 2026년까지 이거 6척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껄끄러운 그런 전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크라토스 뭐 이런 거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놨네요. 이거 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별거 아닌 건데 그 누구도 생각 안 했죠. 물론 그 누구도 생각을 한 사람 있겠지만 저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제가 뭐 항공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자, 동영상 보시면 그냥 바퀴에 쫙 얹어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발키리는 이륙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바퀴 멈춰죠. 이건 그냥 계속 전진하다가 이 발키리가 이륙 딱 하면은 몇 초 후에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래그 슈터가 뒤에 딱 나와서 정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발키리를 싸게 만들자. 싸게 만드는데 이게 비싼 요인이 뭐냐? 여기에 랜딩 기어가 들어가니까, 랜딩 기어 바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륙할 때, 이륙하고 나서 바퀴를 접어서 또 넣어야 되니까 이 접어 넣는 뭐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고, 또 착륙할 때 바퀴 또 펼쳐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또 이게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뭐다 전부 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이거 빼버리자. 그래서 그냥 몸체만 딱 놔두고 엔진만 딱 있으니까 밑에 있는 이거는 그냥 바퀴만 있는 거예요. 바퀴만. 하얀색 거죠. 그 바퀴만 있는 저 구조물 위에다가 발키를 얹고, 그리고는 발키리 엔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딱 붙으면 양력을 받아서 발키리는 이륙하고, 이 바퀴 몸통 이 하얀 거는 그냥 그대로 가다가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히고 드래그 슈트 나오고 선다. 착륙할 때는 이제 낙하산 펼쳐서 그물 같은 데 이렇게 회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춘다라고 하는데 이거 대단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야,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자, 미 해병대가 네메시스 프로그램 해서 그 프리즘 미사일도 쏘고 하죠. 그런데 프리즘 미사일 쏘려고 하면은 뭐 탐지하고 또 타겟팅 해주고 하는 그런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산으로 이 MQ-9 리퍼를 쓰는데 문제는 리퍼가 스텔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무인기가 적진 근처로 가서 탐지하고 있으면 지대공 미사일 또는 함대공 미사일 맞아 죽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자, 그러면은 이 스텔스화 전자전 포드,
스텔스 포드를 장착하자 해서 이런 거 달아가지고 적의 레이더파를 이렇게 뭉그러뜨리는 제밍하는 뭐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 리퍼에 적의 레이더파가 맞고 반사되는 것을 이걸 이제 찌그러뜨려 버리는 뭐 이런 건가? 아무튼 이런 스텔스 포드를 만들어서 적이 이 비스텔스인 리퍼를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포드를 개발했다. 그래서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생존성 향상시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중국 함대 탐지 딱 하고 여기다가 쏴 해서 이제 프리즈 미사일 딱 쏴주고 이렇게 하는 탐지 타겟팅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브라질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브라질의 현재 대통령이 룰라죠. 룰라. 극좌파. 그리고 친중, 반미, 그리고 부정부패의 화신, 뭐 완전히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거 안 돼, 나토 거 안 돼, 그리고 나토하고 비슷한 한국 거도 안 돼 하고는 자 그러면 되는 건 뭐냐? 중국제와 인도제. 사실은 러시아제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러시아제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중국제, 인도제 두 개 중에 선택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인도제인데 딱 봐도 이게 아카시라는 건데 딱 봐도 그냥 생긴 형상이 러시아의 SA6 정도 뭐 또는 부크 정도 뭐 이 정도 외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조금 손 좀 봐준 건데 사거리가 30km, 요격고도는 18km, 그리고 속도는 마 2.5, 아주 이 성능이 저성능이에요. 이건 이제 중국의 DK10인데 이건 사거리가 50km, 사거리 더 길죠? 요거는 30인데 이건 50km, 고도도 18km, 20km, 속도도 마 2.5, 마 3. 뭐 모든 면에서 중국제가 앞서요. 문제는 이제 중국제는 워낙 이 중국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뭐 인도도 뭐 도찐 개찐이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 스펙이 맞냐, 또 그 성능이 또 나오냐, 또 고장은 안 나냐, 이런 이 재원표상의 아주 모든 것을 앞서는 이것을 한 방에 다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가진 게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데 아무튼 둘 다 뭐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경쟁 모델끼리 브라질이 도대체 어떤 걸 선정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보겠습니다. 폴란드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독일, 프랑스 주도의 신형 전차 개발 계획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폴란드의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산 무기 도입에 악영향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안도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현지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K9A1 자주포를 인수한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 포병연대가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첫 훈련을 완료했으며 먼저 K9 자주포를 인수했던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호평이 쏟아졌다고 폴란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국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벨라루스에 대한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제18사단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을 인수해 노와덴바 훈련장에서 첫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사단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단 관계자는 사단이 처음으로 이 강력한 야포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라며 이 장비만큼 직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폴란드군은 K9 자주포의 우수한 야지 기동성과 높은 포격 정밀도, 빠른 연사속도, 잔고장 없는 신뢰성을 강점으로 꼽았는데요. 첫 훈련에서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K9A1은 직도입된 물량 72문 중 일부인데요. 폴란드는 K9A1 사용으로 212문을 직도입하고 2026년부터 K9PL로 명명된 K9A2 현지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460문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폴란드군 발표와 별개로 현지 국영 방산업체인 PGZ 그룹 역시 현지 시각 7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현대로템과 K2PL 전차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부디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지속돼 기존에 합의된 계약 물량 전체가 이상 없이 수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8기계화 사단
이 폴란드의 수기사 정도 되는 그런 부대예요. 명호부대 수기사, 우리 한국에. 그런 수도 방어하는 부대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K9 가지고 사진 어마어마하게 홈페이지에 도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K9의 탄약을 적재하면서 기분 좋게 웃고 있는 이 자주포 반원들의 모습, 그리고 K9 실사격 사진도 열심히 찍어서 포탄 딱 날아가는 거 잡았네요. 이런 거 이제 요즘 DSLR 워낙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웬만하면 이런 거 다 찍힐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찍어봤죠. 그래서 이런 거 딱 보여주면서 야 해봤더니 너무 좋아. 직관적이다 이거 직관적. 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움직인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방해할 수 있고 너무나 빠르게 쏠 수 있고 연사속도 빠르고 너무 좋아. 기존에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크랩 자주포 썼죠. 그보다 더 좋아.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 소련이 만든 2S 계열의 자주포 썼죠. 그거는 뭐 상대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호평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K9PL 이제 폴란드 현지화 버전,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할 그 버전은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 여기까지 이제 아주 긍정적인 확실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 우리 K2PL K2 전차 지금 대량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뭐 프랑스, 독일하고 이 뭐 바이마르 삼각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회담도 하고 해서 차세대 전차 협력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K9, K2 전차는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렇게 PGZ 그룹이 현대로템하고 K2PL 전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 하고 또 보자를 딱 냈어요. 그래서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도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 CEO로 대표로 가겠죠. 그래서 이 PGZ 그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물량이 지금 이 폴란드가 800대 제일 많은데 뭐 독일, 프랑스 해봐야 그 몇 대 하겠습니까? 그 독일, 프랑스 합한 것보다 폴란드 물량이 더 많은데 그냥 K2PL 하면 PGZ 그룹에서 다 만드는데 여기도 노조 있고 노조가 얼마나 셉니까? 폴란드가 과거 냉전시대 때 노조, 바벤사 기억하시죠? 노조가 그냥 이 붉은 물결을 넘어뜨린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노조가 강해요. 그러니 그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물량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독일하고 섞어버리면 프랑스의 넥스터, 독일의 크라우스마파의 베그만 이런 데로 자기네들 물량이 빠져나가게 돼요. 이익도 빠져나가야 돼요. 그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요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냥 한국하고 해서 우리가 다 만들면 되는데 왜 그래? 하고 지금 이런 뭔가 액션을 취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다.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